안녕하세요. 마이스톤이십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5시 20분입니다. 처음 언제나처럼 장단기 금리차고요. 장단기 금리차는 여기에 오파가 거의 다 완료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2, 3, 4 여기가 오파죠. 오파가 1시간봉 이하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오파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보조지표 정도로밖에 확인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RSI, 스토캐스틱이 모두 과매도권 들기 직전이거나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과매도권을 들어서 시그널 교체를 하고 상승하려고 하는 신호를 보이고 있고요. RSI 같은 경우는 과매도권을 들지 않고 다시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파동 3파에서 4파로 내려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스토캐스틱 RSI 모두가 음의 영역권으로 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5파의 5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RSI가 과매도권에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거의 형태상으로나 보조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상승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이고, 거기서 첫 번째로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최대치로 마이너스 0.7까지 떨어졌다가 여기서부터 상승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4파가 끝난 이후에 마지막 5파가 끝나고 다시 상승으로 돌아가는 시그널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는 10년물과 2년물이 둘 사이의 격차이기 때문에 10년물이 4%이든 5%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단순히 이 두 개의 국채 금리가 보이는 갭이 얼마이냐 이거죠. 그래서 5%와 3% 사이에서 5%와 3% 사이에서 2% 차이든 4%에서 2%에서의 2% 차이든 똑같은 2% 차이이기 때문에 상단이 얼마이냐 하단이 얼마이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두 지표의 차이다, 그 갭이 얼마냐를 나타내는 것이지, 이 두 수치가 모두 올라가면서 또는 떨어지면서 어떤 수치에 있던지 간에 10년물, 2년물이 어떤 위치에 있던지 상관없이 둘 사이의 단순 차이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든 그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10년물, 2년물이 떨어지는 와중입니다. 조금 떨어져서 조정을 하는 와중에 10년물의 하락폭보다 2년물의 하락폭이 더 급격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 스프레드가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 시그널을 보이는 거예요. 비록 두 개의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둘 사이에 떨어지는 지표의 차이, 그 둘 사이의 간극이 얼마냐에 따라서 스프레드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10년물과 2년물이 올라가면서 스프레드가 축소가 돼서 양의 영역으로 간다, 그것이 아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지표가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간에 처음으로 5파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는 와중에 항상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전 시간에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음의 영역권에서 양의 영역권을 들 때 41개월 이내에서 항상 문제가 생겼죠. 여기서는 처음에 41개월 만에 문제가 생겼고, 제가 41개월 이내라고 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음의 영역에서 양의 영역권 최상단까지 올라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대략적으로 그 정도가 걸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41개월이 되었을 때 최대치까지 올라갔냐? 그렇지 않았죠.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큰 영향을 못 미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에 음영역권에 들었다가 올라가서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똑같이 41봉을 그려봤을 때 내년 1월쯤이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본 거예요. 현재는 이런 식으로 크게 조정을 또 하고 3파, 5파로 떨어지는 엄청나게 큰 조정을 10년 넘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짧게 음봉으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지만 이 똑같은 법칙을 41개월을 적용을 해보자면 이때쯤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잠정적으로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음의 영역권에서 다시 양의 영역까지 최대 폭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또 41개월이 걸리겠죠. 현재 기준으로 41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2022년 현재가 11월이니까 여기서 41개월을 더하면 대략 3년 조금 더 지난 시점이죠. 2025년 전후까지 그렇게 많이 좋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2023년 정도가 전반적으로 증시가 크게 하락할 수 있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낮게 깔리는 그런 시점이고, 그 이후에 1, 2년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소요가 돼서 시장이 점진적으로 다시 돌리려고 하는, 회복을 하려고 하는 시그널이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5파가 끝나고 41개월 정도를 계산을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쯤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2023년에는 좋지 않고
그 이후에 2년 정도 2026년까지도 썩 시장이 좋지 않고 돌아가려고 하는 시그널을 보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월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재 오파가 거의 끝났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게 RSI도 과매도권, 스토캐스틱도 과매도권, 둘 다 과매도권에 들었어요. 그때가 마지막으로 과매도권이 들었던 게 언제냐면 2019년 전후겠네요. 대략 3년 정도 있다가 현재 이렇게 과매도권이 들었습니다. 시그널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저점까지 다시 떨어지고 과매도권이 들면 다시 올라갑니다. 시간이 걸릴 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저점권에서 양해 영역권으로 들어가서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미국 중심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페드와치 툴을 통해서도 또 알 수 있어요. 페드와치 툴에서 보시게 되면 FOMC가 22일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금리 인상 발표 시점은 2022년 12월 14일이죠. 이제 한 달 정도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으로 금리가 375에서 400인데 거기서 50bp를 더 올리고 그리고 50bp 한 번 더 25bp를 한 번 더 올려서 총 125bp를 추가로 더 올린다. 그 금리 상단이 500에서 52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25에서 550까지도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로 더 올라갈 수 있다. 기존 설명드린 것처럼 이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는 확률이 30%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간 구간이 가장 높다는 것일 뿐 좌우로 얼마든지 더 올라가고 조금 더 떨어지는 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5bp를 아직까지는 더 올려야 된다. 금리 상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2023년 말 기존에는 7월 정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기서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2개월 정도 밀려서 2023년 11월쯤 좋지 않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을 말씀드려보자면 2023년 1월 전후 제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여기까지 올렸다가 한 번 더 올리는 순간이 아무래도 거의 정점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미국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서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그 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국만 보더라도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스라고 해서 부동산 그리고 채권 이런 것들이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고 곳곳에서 그 문제의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굉장한 매수세가 있었고 더 올라간다. 시장이 더 올라갈 것이다. 부동산도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이상 매수세가 없다. 모든 매수세가 실종되었다. 이제는 거래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없다라는 것이 부동산 업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 시그널들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약한 고리부터 하나씩 올라오고 있고 이제는 중진국에서 선진국 사이에 있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점 시그널을 타고 올라가서 결국에는 미국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게 이쯤으로 보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 예상이기 때문에 이 5% 구간대가 얼마나 더 오래 유지가 되면서 지속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더 뾰족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페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단어입니다. 시간차. 시간차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온탕과 냉탕을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중립금리에 도달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올리려고 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실제 물가 상승은 이런 식으로 더 급격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시간차,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리를 좀 더 빨리 올리려고 할 때 물가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더 올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페드가 이후에는 더 급격한 상승을 올린다고 하면 시장은 폭락을 해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시간차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큰 상승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것은 데이터도 없고 좀 더 크게 올렸을 때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하드 크래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급격한 하락으로 해서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면 페드가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차갑게 죽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연준은 지속적으로 그런 행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서히 말라 죽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는 와중에 전체적인 시장들은 언제라도 조금이라도 약한 시그널, 상단을 조금이라도 낮춘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를 조금 더 늦춘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등을 해보려고 하는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보일 겁니다.
제가 시황 분석에서 이제 폭락입니다, 무조건 떨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시장이 4파 조정 구간이나 4파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시장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경향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 분석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제가 봐놓은 신호들이 맞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갈 것이고 약한 고리들이 조금씩 문제가 될 것이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크게 하락하는 시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조그마한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반등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을 간단히 보실 텐데요. 파형 분석을 좀 해보기는 할 건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조금 불안한 시그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보였던 시그널이 기존 해석을 보자면 3파, 3파, 여기가 5파다. 그래서 시그널을 따져보자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끝났을 수도 있고요. 또는 1파, 2파, 3파, 4파, 5파 아직 5파가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보이는 모습이 원달러 환율과도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서도 이 부분이 보이는 시그널이 똑같습니다.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도권에 들었다가 다시 조금 반등하려고 하는 시그널이에요. 여기서도 RSI가 과매도권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을 하려고 하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락을 하더라도 RSI 같은 경우는 과매도권까지 떨어지지 않을 만큼 여전히 강하다는 거예요. 스토캐스틱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이런 시그널이 전반적으로 4파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떨어져서 5파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5파가 완료된 이후에 새로운 파형이 시작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는 과정이 폭락이다, 완전히 떨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섣불리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만약에 5파로 떨어진다고 하면 1, 2, 3, 4, 5, 5파가 굉장히 크게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원달러 환율도 당연히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과 장당의 금이차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석해보자면 현재 아직까지 조금은 시그널이 상승을 해볼 수 있는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뭔가 찜찜하게 해석이 잘 안 되거나 해석이 시원하게 되지 않을 정도로 파형이 이상하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조금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그널만 보자면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5파라면 1, 2, 3, 4, 5 이후에 다시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떨어졌다가 돌린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시그널이 더 강하겠죠. 왜냐? 이렇게 조정을 끝나고 다시 돌릴 거니까요. 그러면 주봉 기준으로도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지금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 들기 직전이고 시그널이 하단을 지지하고 있고 RSI 같은 경우는 시그널을 위쪽으로 좀 꺾었어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이런 식으로 돌릴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제가 마지막 5파라고 했지만 여기 1파라고 생각되는 부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과매수권에 들어있죠. 이것이 몇 파동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냐면 3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안쪽의 파형을 직접적으로 지금 해석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1파, 2파, 3파 여기가 3파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파, 2파, 3파 이후에 4파다. 여기가 과매도권 들기 직전이니까 여기까지 좀 더 내려갔다가 돌린다고 하더라도 1, 2, 3, 4, 5까지 해서 아직까지 5파가 종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그널을 돌릴 것이고 더 올라갈 여력이 있겠죠. 그러면 월봉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돌릴 수 있는 시그널이에요. 그런데 스토캐스틱을 보니까 어떻죠? 아직 과매수권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RSI 역시도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여기가 1, 2, 3, 4, 5, 5파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5파에 여전히 1파일 수 있다. 아직까지 여기 상단을 조금 더 노려봐서 과매수권 구간에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게 마지막 5파이긴 하나 여전히 과매수권에 지속적으로 들고 있다면 힘이 강하다. 힘이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5파가 완료된 이후에 일부 조정을 받더라도 과매수권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이 파동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게 마지막 5파이지만 이게 5-1파가 될 수도 있고 뒤쪽에 나오는 파형에 따라서 여기가 아직까지 3파가 지속되고 있을 수도 있다. 3파가 연장되고 있는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근거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달러가 이런 식으로 강하단 말은 미국 국채금리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력은 있지만 그 와중에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조금씩 약세를 짧게 보이는 구간이라도 시장이 반등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 시장은 굉장히 큰 반등을 했죠.
달러 인덱스가 조금 약해지니까 시장이 득달같이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면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이 조정을 받는 구간이긴 맞지만 조금만 여유가 있다면 시장은 지속적으로 반등해 보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트래킹할 필요가 있고 근시안적 태도로 무조건 폭락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이런 내용들을 주의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사실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떨어지고 있어요. 1, 2, 3 이렇게 파형을 그리고 있고 마지막에 5파겠죠. 여기가 3이든 5파든 첫 번째가 3파이든 5파이든 중간이 3파 나머지가 5파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혹은 1, 2, 3, 4, 5 이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1시간 봉이나 이런 것들을 볼 건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1, 2, 3, 4, 5 이렇게 해서 5파가 끝나고 이 부분이 새로운 5파 형태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라고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현재 형태가 5파에 가까우니까요. 1, 2, 3, 4, 5 이렇게 5파에 가깝기 때문에 조정 형태가 이렇게 짧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이는 형태가 조정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짧게 조정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진다면 조정이 여기서 완료가 되겠죠. 얼마나 더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떨어져서 이쯤 어딘가에서 조정을 완료한 이후에 다시 상승한다면 1, 2, 3, 4, 5 이렇게 해서 다시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조정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파형이 시작됐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랑 원달러 환율이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1시간 봉으로도 다시 조정 이후에 올라간다. 그러면 1분 기준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일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올라가고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올라간다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주봉 기준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도 스토캐스틱 달러 인덱스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닥에 닿으려다가 다시 올라간다. 여기서도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과매수권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여기 1파, 2파 이후에 지속적으로 여기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과매수권이 들었어요. 이곳이 3파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황을 봤을 때는 제가 그리고 있던 이 녹색의 파형이 여기가 3파죠. 1파, 2파 이후에 3파. 이곳이 여전히 3파예요. 3파 내에서도 여기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파형 해석을 해보자면 1파, 2파, 3파, 4파 가능성이 높겠다. 혹은 뒤쪽에 나오는 형태에 따라서 아직까지 3파가 지속적으로 파형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이 역시도 똑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파형을 시작해서 기존 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최소한 1, 2, 3, 4, 5 해서 5파로 만들어지고 1, 2, 3 그리고 4, 5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여전히 원달러 환율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파형을 그리면서 올라간다면 과매수권에 여전히 들 수 있어요. 원달러 환율의 월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캐스틱도 과매수권에서 시그널만 교체했지 그 이상을 떨어지지 않았고요. RSI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아 올리면서 다시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과매수권에 여전히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3파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강하다. 무엇이 강하느냐? 상승세가 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기본적인 규칙에 따라서 이런 식의 파형을 그려놨지만 이것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덜 올라가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여전히 상단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그널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시장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크게 시장이 몇 년 동안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대비하자 몇 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후원인들께서는 교육 영상들을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또 하셨을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한국 원화 그리고 달러, 실물 금은 이런 구성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일부 조정을 하고 있을 때 조금 비중을 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200입니다. 이 하단 312.27이었죠. 이 구간을 어떻게 뚫고 내려가는지 또는 여기서 반등을 해서 올라가는지를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황 분석상에서 말씀드릴 때는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땐 그래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한 달 이상의 반등이 이런 식으로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기존에는 여기서 좀 더 올라가서 323 그 이상을 올라가서 325까지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볼 거라고 예상됐는데 그게 안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여기서 마지막 오파를 그렸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1, 2, 3, 4, 5 해서 325 이상 정도를 한번 테스트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그러지 못하고 시그널이 절단됐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3파 조정 이후에 여기서 1, 2, 3, 4, 5 해서 쭉 올라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5파를 이런 식으로 그리지 못하고 절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힘이 굉장히 강했다. 여기서 내려오려고 하는 시그널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단이 됐다. 절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3파의 고점을 5파가 치고 올라가서 그 고점 이상을 형성하지 못하고 3파의 고점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죠. 지금 현재 여기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325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여기서의 매도 세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단 형태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그러면 새로운 파형이 시작됐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 5파로 끝났다는 소리니까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내려오는 파형이 실제로 5파 형태를 그리면서 내려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고 있던 파 형태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1파, 2파 이후에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3파가 끝났다. 1, 2, 3, 4, 5 해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1, 2, 3파까지 끝나고 여기가 4파다. 그래서 4파 형태가 지금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 3, 5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등을 큰 N자 형태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지 않다면 현재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이런 식으로 3파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해서 5파를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지금 파 형태를 만들면서 전체 시장에 4파를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3파로 올라갔다면 이런 식으로 3파, 나중에 뒤에 5파 해서 큰 형태를 이렇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3파가 나온다고 하면 첫 번째 3파는 여기가 5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5파가 나올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5파가 나오는지 보자는 거죠. 1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 2, 3, 4, 5 형태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 5파가 312.27을 뚫고 하회를 해서 현재 기준으로 312.02예요. 굉장히 얇은 0.2 정도의 차이만큼을 가지고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그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과매도권에 거의 다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해볼 거예요. 5파 이후에 3파 그리고 강하게 뚫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 해석을 해드릴 때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구간이죠. 310에서 320 구간을 아래쪽으로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내려오는지를 좀 보시죠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5파 형태처럼 보이는 형태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과매도권에 거의 들었고 그래서 이 구간이 좀 중요한 상황인데 만약에 현재 이게 지속적으로 첫 번째 옵션대로 큰 형태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여기가 5파 그리고 3파 반등한 이후에 다시 5파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만약에 첫 번째 옵션이 맞다면 5, 3, 5 형태로 만든 이후에 다시 5파 형태로 올라가야 됩니다.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큰 N자 형태의 4파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이게 완전히 3파로 끝난 이후에 여기가 마지막 5파가 돼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5파, 3파, 5파, 3파, 5파로 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전체 시장에 5파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첫 번째는 이게 5파가 맞고 이후에 반등 3파, 이후에 크게 5파 내려온 이후에 다시 올라가느냐 혹은 여기서 쭉 짧게 반등한 이후에 다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옵션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옵션 1, 이런 식으로 크게 반등을 한다. 여기까지 반드시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N자, 파 형태가 4파로 나올 수 있고 그게 내년 1월까지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 폭삭 시장이 주저앉을 수 있다. 앞서 설명드렸던 장단기 금리차와 이런저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을 때 1월까지 어쨌든 떨어졌다 다시 반등하는 이런 시그널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인버스 잡아보시고 여기서 레버리지 타서 파형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수익을 내보자. 연말까지 수익을 내보자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여기서 4파가 완전히 완료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1, 2, 3, 4, 5 해서 전체 시장이 마지막 5파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현재 상황이 일단 5파 형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시그널들이 대부분 다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 구간이 상승을 하면서 크게 갭을 만들었던 구간이라서 충분히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현재 이 올라가는 시그널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이 5파이기 때문에 5파가 굉장히 크게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2, 3, 4, 5인데 마지막 5파 중에서도 여기가 1, 2, 3, 4, 5 이럴 수 있어요. 중간에 있는 파 형태가 갭도 만들었고 여기서 보이는 형태가 시그널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상승 추세선 안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파 형태를 아직까지 4파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여전히 1파의 고점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파형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서 다시 재반등하는 형태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1, 2, 3, 4, 5 라고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보였던 이 모든 해석이 전체 마지막 5파의 5파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려온 파형이 이런 식으로 3파 조정 이후에 다시 떨어진다면 5, 3, 5 형태로 해서 여기서 또 두 가지 시그널이 나올 수 있어요. 4파, 5파까지 만들어서 쭉 더 떨어져서 기존 저점인 277 이하로 떨어져서 전체 시장의 5파를 만들고 시장을 종료하든지 혹은 여기서 새로운 상승 파형을 만들어서 3, 5 이런 식으로 해서 큰 N자 형태로 전체 시장의 4파를 여전히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1월까지 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옵션이 다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일스톤은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사실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아직 양의 영역권을 들지도 않았고 달러 인덱스나 원달러 환율도 뒤에 나오는 시그널에 따라서 파형 해석을 충분히 다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거 말고는 없어요. 나스닥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셨던 파형 형태가 맞다면 3파, 3파, 여기가 5파다. 그리고 여기서 1시간 보 기준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스닥 역시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3파, 3파, 5파인데 여기서 5파를 어떻게 보느냐가 한국 시장과 되게 비슷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5파가 끝난 이후에 하락 파동이 시작됐을 수도 있죠. 나스닥 역시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이렇게가 4파고 나중에 내려올 것이 5파일 것이다 라고 보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1파, 2파 이후에 3파, 4파, 5파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여기가 5파로 보이고 3파로 보이고 여기가 뒤에 내려오는 형태에 따라서 5파로 좀 더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될 수 있고 5파가 형성되기 위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규칙에 어긋나지 않죠. 1파의 고점을 4파가 훼손하지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식으로 길게 5, 3, 5 형태로 아래의 갭을 메우려고 테스트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1, 2, 3, 4, 5 형태로 해서 아직까지 5파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은 과매도권에 들었지만 RSI가 아직까지 중립권이에요. 그 말은 여기서 돌리느냐 돌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런 식의 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 3, 5 형태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여기까지 충분히 시도를 해볼 수 있죠. 혹은 여기 이 구간이 5파로 완료가 되었다면 1, 2, 3, 4, 5, 5파가 완료됐다면 이곳은 떨어지는 5파입니다. 그러면 5, 3, 여기가 5로 내려오면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 볼 수 있죠. 여기까지는 똑같이 5, 3, 5 형태입니다. 이 뒤쪽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서 돌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파형 해석이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서 떨어졌기 때문에 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보인다면요. 돌리려고 한다면 이 부분이 5파 형태로 나와야 될 거예요. 1분 기준으로 여전히 똑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4파라고 하면 4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파이기 때문에 조정 파동 중에 5파이기 때문에 과매수권까지 들지 않고 상단만 테스트하고 떨어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가 현재 달러 인덱스, 원달러 환율, 코스피 200, 나스닥까지도 모두 다 동일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현재 떨어진 구간의 마지막이 11,493.61로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의 하나예요. 지지를 하느냐 지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파형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주봉은 어떤가요? 주봉 역시도 지금 현재 여기가 4파라서 조금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 구간입니다. 과매도권에 들었다가 상승, 과매권에 들지 않고 RSI가 이런 식으로 반등을 했지만 RSI가 중립보다는 약간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지지를 하고 올라가느냐 혹은 여기서 떨어지냐에 따라서 파형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월봉은 어떤가요? 월봉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과매도권에 스토캐스틱이 들어서 시그널을 올리려고 할 수도 있고 RSI처럼 중립을 유지하면서 위아래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해석이 아직까지 굉장히 불분명하다. 1, 2, 3, 4, 5 이렇게 끝났을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어떤 형태를 보이냐에 따라서 다시 해석을 카운팅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